오늘도 바쁘게 다닌 하루였습니다. 우선 강남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이 바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던 바로 2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 서울이 범죄 희생자들, 피해자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 중에 90%가 여성이라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전국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 안전한, 안심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들도 많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는 몰카, 화장실 몰카 걱정 없는 서울 만들겠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역을 방문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대기 중의 미세먼지보다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가 2배로 많고 전동차 내 미세먼지가 바깥 대기에 3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바깥에서는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면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전동차 안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해야 될 일은 실내 미세먼지부터 잡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시내 320곳의 지하철역, 그리고 또 버스 중앙 차선이 있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56곳이 됩니다. 그곳까지 합쳐서 600여 개의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일찍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금방 박원순 시장이 베꼈습니다. 그러면 지난 7년간 하지 않던 일, 이제 이렇게 처음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안 된 부분들 공약을 준비하는 걸 베낄 정도면, 그러면 참 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난 7년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시민께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 사과하고, 그리고 이건 안철수 후보가 먼저 내세운 공약인데 참 좋은 공약이니까 나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그런 일들을 직접 점검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강남역을 들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생특위 12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생부터 챙기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2가지에 대해서 각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각 현역 의원이 하나씩 책임지고 꼭 챙겨나가겠다는 그런 결의를 담은 출범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공약 발표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공약이 첫 번째 교육 공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종일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고 퇴근할 때 아이 데리고 와서 같이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와 이제 같은 그런 것을 빨리 도입하겠다. 지금 국가에서 물론 이런 거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아마 한 5년 걸릴 겁니다. 너무 늦습니다. 서울시부터 할 수 있는 거 먼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산업지도,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크게 5가지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에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일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자리들을 만들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공약이 바로 안전 공약입니다. 제가 성이 안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V3가 안전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아까 강남역에서 가서 현장도 직접 보고 말씀도 드렸던
여성 안전에 대한 공약,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세먼지는 첫 번째, 가장 먼저 실내 미세먼지부터 잡겠다. 스모그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그 공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외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형 스모그 프리 타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들이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술들이라는 게 그렇게 새로운 첨단 기술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보니까 다행히 예를 들면 기계원 같은 곳에서 이런 미세먼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도 이제 국가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형 기술을 가지고 스모그 프리 타워를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까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로 당장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내 미세먼지 공약, 실외 미세먼지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을 하고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원인 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인들이 미세먼지를 내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 노후 디젤 승용차 또는 트럭들 또는 노후 건설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까지 아주 촘촘하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오늘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한 매체씩 이제 미리 약속하고 인터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주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박 시장이 하고 있는 방법이 건물 지어서 공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공간이 있으면 창업이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이 활성화된 이후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 시장이 하고 있는 정책들은 말 앞에 수레를 메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수레를 끌지요. 말 앞에 수레를 놔두면 꼼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긴 시간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남은 25일 정도 동안 열심히 최선 다해서 제가 가진 올바른 생각 양념칠 당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